안녕하십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를.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나름대로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아쿠지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게.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무거워서 포기했어요. 가벼운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볍기 때문에. 아, 대단하십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영적인 생명 에너지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다. 짐승들은 그냥 숨쉬고 사는 거예요. 숨쉬고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명 에너지를 갖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은 누구와 늘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환자들과 늘 같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완치돼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가져 가는 사람이지 계속. 근데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치돼 가는 사람은 잠자는 유전자를 늘 깨우면서 사는 사람이고, 망가져 가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뭘 먹으면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분의 주신 방법대로 살 때 가장 치료가 잘 됩니다. 그게 치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기본 요건이 뉴스타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가 오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뉴스타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이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도 매뉴얼대로 했어요? 안 매뉴얼대로 했어요? 안 매뉴얼대로. 따라서 잘하시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에 문제가 돼요. 이 안전 모든 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대로 갈 때 우리 몸은 굉장히 빨리 회복되고 복구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본 요건이 뉴스타트다. 그래서 치유는 유전자가 깨어나도록 생활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핵심이지. 뭘 먹으면 좋을까? 교회 보면은 무슨 뭐가 좋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립니까? 안 몰립니까? 몰려요. 저희는 뭐가 좋다 하면은 그거 관심 없어요. 몇백만 원짜리 그거 먹어봤자 여러분 별 도움 안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기분 좋게 사는 것. 생명 에너지의 기본적 조건, 기분 좋게 사는 것.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놔? 기분 좋게 만들어놔. 내가 기분 좋으면 누구도 기분 좋아요? 상대방도 기분 좋고. 자, 올바른 건강 기별은 무엇이냐? 일원론적인 기별과 이원론적인 기별이 있는데요. 이 올바른 건강 기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원론적인 기별은 뭐냐? 치유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창조시해 주신 매뉴얼대로 살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기별이 일원론적인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원론적인 기별은 뭐냐? 하나님과 건강을 분리하여 생각함으로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기별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밑에 요법이라고. 보톡스 요법. 또 보톡스의 형제가 뭐예요? 디톡스 요법. 톡스. 그건 다 톡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법들은요, 조금 순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참 저에게 대접해 주신 분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야채들 많이 왔어요. 야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걸 많이 먹고 나니까요, 그 야채에서 나오는 그 태양 광량자의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섬에서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변도 잘 나오죠? 온몸에 생명 에너지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냐 적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서 얼마나 연소가 잘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저한테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얼굴이 그냥 빛이 납니까? 아니면 꾀죄죄합니까? 그래요?
우리 사장님도 빛납니다. 생명 에너지를 잡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포도요법 하면은 하나님은 빠지고 뭐가 중심이 돼요? 포도가 돼요. 그래서 포도만 먹으면 치료된다. 그런 사람 많죠. 포도를 한 달만 먹으면 완치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을 버리고 살아야 몸이 완전한 완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완치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영원히 완치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치되면 뭐합니까? 좀 이따 또 죽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완치돼봤자 또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제가 이제 건강 측정기에다, 나이 측정기에다 집어넣어서 저를 분석해서 했더니 몇 살 사나 그때 103살 살도록 나왔더라고요. 103살까지 살도록 나왔어요. 채식한다? 그 다음 채식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그 담배 피웠냐? 술 마셨냐? 이거 다 종합을 해가지고 103살이에요.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거. 사람은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훨씬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이 생명 유전자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게 점점 짧아지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텔로미어가 빨리 짧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삽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3살짜리 여성분을 이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텔로미어가 확 줄어버려요. 암세포가 다 퍼져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자, 3쾌를 구비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첫째는 쾌면. 쾌면이 뭐예요? 잠을 잘 때도 아주 즐거워요. 쾌. 아주 기뻐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해요. 쾌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쾌식. 식사를 쾌하게 먹어야 돼요. 쾌가 뭡니까? 쾌가 뭐예요? 갑자기 더러운 놈을 내가 분명하게 해놓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죠? 쾌가 뭐예요? 아, 쾌가 쾌죠. 뭐예요? 쾌가? 쾌하라다 할 때 쾌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밥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즐겁게. 양반들은 즐겁게 먹었습니까? 경건하게 먹었습니까? 경건하게 먹으면 상대방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즐겁게 먹어야 돼요. 침도 튀기면서 그 침이 약이 됩니다. 그래서 튀기면서 그렇게 먹어야 좋은 것이지 뭘 폼 잡고 먹습니까? 제가 그러다가 키가 안 컸어요. 컬럼이. 하도 눌러버리니까 못 먹고 누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그라이더 제품이 안 좋은 제품이 점점 안 좋았다. 뉴스타트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쾌변. 아주 화장실만 아주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까? 샥 하구나. 그냥. 근데 앉으면 냄새도 독하고 이게 끈적끈적하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푸삭푸삭 나오고 끝나. 이 쾌변이. 변비는 만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변비 있는 분요 밥 조금 먹고 야채 많이 먹어보세요. 며칠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저 오늘 그냥 야채를 많이 먹었더니 오늘 좀 오후에 또 그냥 쾌변이야. 그냥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찢어지게 좋은 거라. 그러니 얼굴이 기분이 찢어지게 좋게 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변을 잘 먹고 온 사람 이거 앉아서도 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시부터 12시에 자는 2시간의 잠을 그 위에 자는 4시간의 잠과 맞먹는다. 그래서 여수요양병원의 환자들은
반드시 9시 반 이전에 불을 끕니다. 그래서 9시 반만 넘으면 병원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정막강산이에요. 깜깜해요. 아무도 불 켜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불 켜는 데 있으면 제가요, 10시 넘어서 이제 불 다 확인을 합니다. 간호사실에 전화해요. 교도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가서 끄도록 해라. 가지고 불을 끄고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잠이 안 오면 여기 조그마한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눈에다 딱 이렇게 가리고 잠을 자라. 잠이 안 와도 하루 내 아침까지 잠을 못 잤어도 만약에 눈을 가리고 6시간 그냥 뜬 눈으로 보냈다면, 눈을 가리고 보냈다면 1시간 잠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이제 점점 잠을 잘 수가 있게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생활 습관 안 바꾸고 저녁 늦게 잠을 안 자면은 여자들은 무슨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잠 못 자는 여자 환자들? 유방암. 그렇죠? 이게 모든 암에 걸릴 확률이 잠을 못 자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백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해나가겠습니다. 백미가 역사적인 측면을 보면은 일제시대에 정미소가 생기면서 그래서 60년대는 일제시대 60년대 부자들만 백미를 먹으면서 무슨 병이라고 했냐면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부자병. 부자들만 걸리는 병.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국민 전체가 백미를 먹기 시작하면서 성인병이 왔어요. 그래서 성인병.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는 어린이들에게도 병이 왔어요. 인스턴트 식품까지 거기다 포함된 하얀 쌀, 하얀 밀가루, 백설탕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서 어린이들에게까지도 병이 왔다 그래서 현대병이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현미를 학문적인 측면에 보니까 1분도는 한 번 벗기는 것을 1분도라고 그럽니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다른 말로 랩이라고 그래요. 랩. 액티브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액티브 미네랄.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미네랄, 살아있는 미네랄이다 그 말이에요. 백미는 살아있습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쌀이 백미예요. 현미는 살아있는 미네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현미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력이 있고 관절염도요. 현미만 오랫동안 먹으면 관절염 자동적으로 없어지잖아요.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빨리 나서 버리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오랫동안 병들었는데 왜 그걸 빨리 나으려고 약을 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습관을 바꾸어서 천천히 현미밥 씹어 먹고 야채 충분히 먹고 즐겁게 살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치료가 되게 돼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빨리 약사님 나 지금 여기 아픈데 약 주세요. 약사님은 돈 벌었다. 돈 죄송합니다 약사님. 자, 한문에서 쌀루는 배야라 그러죠. 배야, 여기 이게 배자를 월, 안입을 일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것을 쌀룬이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백미에는 쌀룬이 없죠. 그래서 미강이라고 해서 튼튼할 강을 썼어요. 미강. 이게 쌀룬입니다. 근데 백미는 방미라고 그러죠. 찌꺼기방. 찌꺼기다 이거. 근데 우리는 백미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서장로님? 백미를 보면 침이 제일제일 흐르는데 현미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끄실끄실해요. 현미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녁에 물에다 좀 불려놨다가 아침에 해먹으면 훨씬 맛있죠? 여수양병원 현미는 환자들이 아주 맛있어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기왕 음식 해는 거요. 그냥 닥친 대로 하지 마시고 가지고 맛있게 해야 돼요. 그걸 음식 요리하는 기술은 예술이라고 해서 예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리를 하는 것과 아유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갖고 이걸 꼭 해줘야 돼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면은 거기에 이제 독이 들어가요. 독이 마음독이 들어가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요?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남편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아주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해놨는지 그걸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또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 먹는 거 아이고 조금만 적게 먹을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야채와 연관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쌀은 한 톨의 영양에 보면은 66%예요. 겨에는 29%, 백면은 몇 프로밖에 없다? 영양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이 어디로 먼저 간다? 백미로 먼저 간다. 네. 현미로 가야 돼. 미국 코넬 대학에서 80년대 흰쌀로 쥐실험을 했습니다. 15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자, 물만 준 그룹과 물과 흰쌀을 먹이로 준 그룹을 15일 후에 조사해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흰쌀 먹은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동료가 왔어. 네?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물만 준 그룹은 생명력이 넘쳤어요. 그런데 피곤한 채 죽어갔다. 흰쌀은 독입니다. 계속 흰밥을 먹으면 당뇨 치료 안 되죠? 혈압 계속 올라가죠? 관절염 치료 안 되죠? 온몸에 문제가 돼요. 영양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신자들과 또 건강을 아는 사람들은 뭘로 바꿔줘야 돼요? 현미. 현미 드시죠? 그러게 우리 차장님 보니까 현미 스타일이야 얼굴이. 맞죠? 현미 드시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주니까 먹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이 현미를 먹게 되면 생명력이 넘쳐 피곤하지 않아요. 아침에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 우리 원무과 과장이 등치가 좋아요. 원래 씨름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배가 이 정도 나왔어요. 배 좀 넣어라잉. 4개월이다. 만나고 아침에 나랑 같이 뛰자. 새벽에 뛰는데 저는 절대 뛰어도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뛰는데 아이고 등치만 그때 완전히 속이 없구만. 아니 오랫동안 뛰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게 없어졌어.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현미 먹어. 집에 가면 흰쌀 먹지 뭐 현미 먹어. 아니 개조를 시킨 거예요. 근데 현미를 먹으면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요 뭐가 강해집니까? 지구력이 강해져요. 아침에 뛰고 와서 땀 쫙 흘리고 물 쫙 마시고 샤워한 다음에 또 밥을 먹어보세요. 그냥 밥맛이 좋아 미쳐버려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밥맛이 좋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밥맛 안 좋으면 살맛 납니까? 밥맛 좋아요? 얼굴 보니까 밥맛 좋게 생기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돌이라도 씹어 먹잖아요. 근데 젊은데 밥맛이 없는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워요. 젊을 때는 밥맛이 좋아야 돼. 운동해야 돼. 운동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왜 죽어갔나 보니까 백미에 뭐에 의해서 죽어갔더라? 산독에 의해서 죽어갔다. 현미는 무슨 쌀? 생명쌀. 백미는 무슨 쌀? 죽은 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백미보다는 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현미를 좋아하시고. 여러분 백미 먹고 맛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연놈 때문에 병이 와요. 입만 잘 다스려도요 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병원에 간 일이 없어요. 딱 한 번 제가 갔는데 여기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갔어요.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하다가 여수 요양병원에 오니까 배드민턴장이 없잖아요. 이거 하다가 안 써버리니까 이게 균형이 망가져가지고 여기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30만 원짜리 맞춰버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랬더라고요. 한 달 동안을 내가 헬레 그거 맞고 헬레 그리고 안 났어요.
사요. 똑같아. 그래서 내가 결론은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이 근력운동을 해야 되겠다. 푸시업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를 들고 그렇게 놨더니 다음부터 나사버리더라고. 저도 30만원 실전교회 교우들하고 식사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다 날라가 버렸어. 여러분 여기가 이 아프고 다리가 안 좋고 그러면 그 근력운동 하면 노인들 나이가 들수록 근력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여성들 근력운동 해야 돼. 그래야 튼튼해집니다. 자, 현대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영양의 결핍입니까? 네. 영양의 불균형이죠. 그렇죠? 영양의 불균형. 영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죽는다? 편안하게 죽어요. 근데 영양이 과잉이다 보면은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더라도 편안하게 약간 그 불균형적으로 먹는 것이 차라리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수식이라 그래요. 먼식이 따라서 하세요. 먼식이 먼수식이다. 뭔 말인지 모르시죠? 자, 한번 답 해보세요. 시작. 먼식. 아니, 원래대로 해보시라고. 시작. 편식이 편식이라고요. 우리 또 서씨들은 잘하죠. 먼식이 먼수식이다. 참. 우리 한 장로님 그것은 또 전문가니까 시작. 예? 한 장로님이요 집에 부꾸미 먹으려고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먼식이 이렇게. 일편단심이다. 소식이 장수식이다. 그렇죠? 소식이 적게 먹는 게 장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먹으려고 말해. 많이 먹어. 적게 먹고 적게 먹되 영양 균형지게 먹어야 된다. 영양이 불균형이 되면 온갖 병이 되고 고통 중에 죽는다 그랬어요. 왜 고통을 당하는가? 영양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이 와갖고 예를 들면은 배가 턱 튀어나온 것은 뭐예요? 여기에 뭐가 쌓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지방만 쌓이면 좋은데 생선을 먹는다든가 육식을 하고 이럴 때 육식에 그 지방에 있던 그 환경 호르몬이 다 기름에 쌓입니다. 기름에.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병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지금 모든 육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봅니다. 영양소는 열량소와 조절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를 구성소라고 하는데 이 열량소와 조절소를 아주 적당하게 배분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량소를 많이 먹습니까? 조절소를 많이 먹습니까? 열량소만 많이 먹어요. 조절소는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열량소는 뭐냐? 장작이에요. 그러면 조절소는 뭘까요? 장작이라고 하면 조절소는 뭐예요? 우리 강 집사님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대접받았는데 강경숙 집사님 맞습니까? 네, 딱 얼굴 보니까 강경숙하고 쓰여있네. 강 집사님 뭘 것 같아요? 저분은 굉장히 그 품이 있어 보이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구만. 이게 뭐냐면 불쏘시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많이 먹어봤자 이거 많이 먹었자 불쏘시개에서 태워야 되는데 안 타면 그것이 전부 다 뭘로 가요? 독소로 갑니다. 독소. 우리 몸 안에 남아가지고 지방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여기도 쌓이고 엉덩이로 가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살이 찌면은 어디로 갑니까?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고 엉덩이가 그냥 아주 소방댕이까지 커지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장작과 불쏘시개가 적당하게 배합이 돼야 돼요. 자, 밥을 현미밥을 먹었다. 그러면 불쏘시개 먹어야 돼요. 비타민, 섬유소, 무기질 이게 포함된 것들을 골고루 먹어서 잘 타도록 해줘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러 가면 그것만 왕창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이제 나머지가 안 타니까 어디로 가요? 몸으로 가요. 몸에. 간도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배가 똥배가 나오게 하고 엉덩이도 톡 튀어나오게 만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톡톡 튀어나오면 참으로 멋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장작과 불쏘시개를 잘 배워봐라.
그래서 이제 소시계를 탁 태우면 그게 열이 나서 우리 몸에 온 이 힘을 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배합이 안 된 사람들은요, 항상 얼굴이 푸석하고, 몸에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열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살맛 나면 밥맛도 나고, 살맛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살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교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또 집에 가면 도로아미 탑을. 먹는 것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잘 그것을 배합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체온에 관한 생활 상식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차갑다 뜨겁다. 사람의 온도가 몇 도다? 36.5도입니다. 소의 온도는 38.5도, 닭의 온도는 41.5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동물성 기름은 열을 가하면 녹아 흐르고 차가워지면 딱딱해지는데, 우리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기름을 과다 섭취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를 들면요, 자, 소가 38.5도인데 38.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보다 더 열이 높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면 딱딱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이 막힌다, 안 막힌다?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죠. 닭이 더 높아요, 안 높아요? 올여름에 삼계탕 먹으려고 그랬더니 틀려버렸네.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그랬죠? 봐봐, 딱 난 다 알아. 먹을 사람 여기 지금 5명 있어, 5명. 보니까, 얼굴 보니까 5명이야. 우리 서장로님도 혹시 모르겠다. 우리 한 장로님은 안 드실 것 같아. 좋아합니다. 네. 얼굴 보니까 훨씬 더 좋아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사람 여기 이제 36.5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 38도, 말 암컷이 더 높아요. 개 39도, 고양이, 집 토끼, 암소, 망아지, 양, 새끼양, 돼지, 돼지 새끼, 거위 다 칠면조도 뭐예요? 41도. 비둘기 43도. 오리를 먹는다고 하는데 오리가 몇 도예요? 43도예요. 아이고 정말로 그거 먹는다고 먹는 사람들 보면 나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고기의 온도, 이 고기 속에 뭐가, 이 생선과 고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환경 호르몬 덩어리예요, 요즘에.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녹지 않고, 결국은 피로 흘러다니면서 다 혈관을 뭐 해버린다? 막아버린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들이 많고, 또 그것들이 환경 호르몬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온갖 호르몬 계통의 암을 유발시켜요. 갑상선도 호르몬 연관이 있습니까? 네,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암이 요즘에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트레스지만 호르몬,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방암도 환경 호르몬입니다. 우리 재림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 호르몬 덩어리를 먹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닭, 오리, 소, 돼지, 양념장. 지금은 용유지방. 이제 왜 먹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네, 먹지 말 때가 왔어요. 자, 이제 물고기의 문제점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농산물보다 더 위험한데요.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24시간 물을 빨아들이고 내보내면서 꾸준히 오염물질을 자신의 체내에 물고기는 농축합니다. 그 물고기의 기름 있죠? 거기에다 다 농축을 해요. 그래서 그럼 물고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까운 바다의 오염. 여러분 수심이 얕은 바다는 다 공장 폐수, 똥오줌 성분, 집에서 내보내는 온갖 폐수들을 어디로 갑니까? 그게 바다로 가고 그것을 다 누가 퍼잡사요? 물고기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들을 바닷가재들, 바다의 어패류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먹을 게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섬진강 유역에서 사는데 옛날에 그 물을 퍼먹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이 해치 냄새가 나요. 해치 냄새. 굉장히 오염된 냄새가 나요. 그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데 바다는 오직 하겠냐, 그 말이에요. 각종 항생제에 뛰든 양식물고기 큰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회로 먹잖아요. 양식물고기 다 회 떠가지고 거기다 초장에다 장모님 입맛 다시지 마세요. 또 뭘 입맛 다시고 그러죠요. 네. 첨가제가 들어간 생선 가공품들은 발암물질인 수분 증발 억제제 용액에 담갔다가 포장을 합니다. 거기에 방부제, 인공감미료, 인공조미료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생물 내의 중폭 효과를 이제 보면은, 시료를 보면은, DDT의 농도, 호수물에서는 DDT의 농도가 0.0이었어요. 그런데 DDT로 오염된 물에서 난 식물성 플라크톤이 이것을 마셨을 때, 물을 마셨을 때 5로 올라갑니다. 0.02에서 5로 올라가면 몇 배가 더 독성이 오르죠? 몇 배죠? 20배입니까? 200배입니까? 저 수학 잘하잖아요. 해봐요. 몇 배예요? 아니, 몇 배예요? 모르면 넘어갑시다. 그냥 아무튼 높아요. 내가 워낙 이거 계산하려면 머리 빠지니까 그냥 공안한 그냥. 그 다음에 식물성 플라크톤을 먹은 초식성 물고기는 몇 배로 독성이 높아져 버리냐면 40에서 300배로 높아져 버립니다. 이건 보거나 공부하면 나와요. 자, 거기에다가 초식성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성 물고기는 무려 2500배로 이의 오염이, 농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또 독성이 높아져 가지고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식성 물고기 이러는데, 육식성 물고기 또 있죠. 이렇게 심각해요. 자, 그래서 어류 오염의 복합제는 약간 오염된 물이라도 물고기는 물에서 잰 오염 농도보다 최고 100만 배까지의 독소를 체내에 농축을 시킵니다. 물고기의 지방 조직에 있는 독성 물질 보면 살충제, 염화탄화수소, 수은, 다이옥신 등이 들어있고요. 그 밖에 오염물질 이런 걸 모든 중금속이 물고기의 지방 조직에 딱 보관을 해요. 그것을 나중에 이 사람이 먹으면은 엄청난 병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류오염과 암에 연관된 증거를 보면 유방암 환자의 조직에서 살충제 농도가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 종양이 유별나게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50년 전에 비해서 현재 물고기들은 더 많이 뭐에 걸려있다? 암에 걸려있다. 미국 1위에 사는 메기류 30%가 간암에 걸려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 떠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재수없게 걸렸다면 재수없게 가요. 안 먹어버리는 게 낫죠. 저는 물고기 자체를 안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자, 이제 생선 속에 이걸 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땡기가 안 나와. 어제 부산에서 박 올라왔다고 해갖고 아주 싱싱한 고등어를 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다 유충을 갖고 있는데요. 그 새우에 들어가서 유충을 자라고 유충이 다시 생산에 전달되고 소리가 좀 날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요. 상인들은 당일 배송한 아주 싱싱한 수산물이라고 했습니다. 30년 베테랑 주부가 직접 배를 갈라 살펴보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있다. 시끄러워. 여기 있다. 이 부상인 고등어에서 모두 고래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충격적입니다. 예. 고등어
전체 꿈틀거리는 기생충들 어림잡아도 100여 마리는 되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육안으로 다 보이네요. 이렇게 많은지 발견될까요? 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래유충을 먹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엄청 해롭습니다. 주로 위벽을 파고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위벽에 들어가서 고름주머니를 커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엉망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몸 안에 들어가면 구충제로는 죽일 수가 없어.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 그 정도만 봅시다. 네. 이 생선 속에 유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수 수산대학에서 우리 교회로 이제 개종하신 분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그분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로 개혁한 다음에 이분이 왜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현미경으로 내가 그럼 검사를 해보겠다. 현미경으로 보고는 이분이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생선 회 속에 온갖 병균들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그래서 다시는 안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결심을 했어요. 밥맛 떨어지죠? 커피 정말 뇌를 맑게 할까? 숙면을 어렵게 합니다. 커피 한 잔에 뇌세포 500개가 소멸되죠? 소화기가 가서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 들어가서 위장염을 일으키고 역류에서 신물이 나오는 것을 악화시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매스컴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절대 커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바보다 중독성이 더 강해요, 커피가. 이 커피를 마신 거미줄은 예쁘게 치지 못합니다. 안 마신 거미는 이런데 커피 마신 거미는 이렇게 거미줄을 못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뇌를 문제를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마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커피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커피 농사는 농약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커피 농사는 커피 프림은 유전자 조적 옥수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옥수수로 만드니 식물성이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식물성 유지를 그냥 압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학 성분을 가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화학 방식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것입니다. 또 이 커피 프림이 물에 희석될 때 유지가 분리되지 않도록 프림에 뭘 사용한다? 유화제. 여러분 저 빵에 뭘 사용합니까? 유화제를 거기다 넣습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 유화제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지용성 물질들까지도 녹여서 우리 체액과 혼합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혼합된 체액은 우리 혈관과 세포로 흡입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먹음으로 이 기운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운이 넘치려면 마음의 생명력이 넘치도록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남에게 감동을 줄 줄 알아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감동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굉장히 긍정의 미학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기쁨.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냥 기쁠 때만 기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면 타버려요. 금방 하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사람이 돼야 돼. 먹는 음식이 생명력이 넘치는 음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실천하자? 뉴스타트를 실천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흙은 이제 아파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사람만이 준 호흡이에요, 이것은. 근데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산 사람이 죽어갈 때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생명이 어떻게 되죠? 연장되죠. 근데 죽은 사람에게 산소마스크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아직은 이 생명의 기운이 여기가 뛰고 있어요. 그럼 산소마스크 뜨면 살아요. 근데 이미 심장이 멎어 있는 사람에게 이걸 씌우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있을 때만. 생명이 끊겨진 사람에게는 산소마스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체인 우리에게 산소 마스크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산소 마스크를 주셨는데, 자, 그런데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흙으로 우리는 그래서 죽으면 뭘로 돌아갑니까? 죽으면 영혼이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희 형님도 흙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먹는 날에는 정령 부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과일을 줬죠. 뭐와 무엇을 주셨죠? 생명과와 선악과를 줬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동산 중앙에다 뒀습니까? 하필이면 왜 동산 중앙에다 생명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뒀어요? 생명과는 중요하니까 중앙에다 두고 선악과는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저 귀퉁이에다 둘 일이지 왜 중앙에다 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서장님 왜 뒀어요? 아, 그쪽에다 인계를 하시구만. 네. 생명과의 의미는 뭐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선악과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물의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만든 존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근데 따먹고 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죽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너더러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으니 뭘로 돌아가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